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여정을 함께하는 지식 도슨트 빅TPI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선의 설계자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정도전을 생각하실 거예요.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자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기획한 천재 정치가. 하지만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를 향한 역사적 평가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반전 이야기들이 숨어 있답니다. 한때는 조선 왕조의 설계자로 추앙받았지만 어느 순간 왕권을 위협한 역적으로 낙인 찍혀 사라질 뻔했던 남자, 정도전. 오늘은 그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한 그의 이야기를 마치 옆에서 듣는 친구처럼 친근하게 들려드릴게요. 상상해보세요. 만약 정도전이 없었다면 지금의 조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의 손에서 탄생한 조선의 청사진은 어떻게 500년 역사의 근간이 되었을까요? 자, 그럼 조선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설계한 정도전의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출신 성분의 그림자,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서름. 정도전은 봉화 정씨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고려시대의 중요한 벼슬이었던 형부상서 정운경이었으니 그의 집안은 꽤 명망 있는 고위 관료 가문이었죠. 당시 사회에서 이 정도면 앞날이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도전의 삶에는 평생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아픈 꼬리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외할머니가 노비 출신이었다는 점이었어요. 당시 고려 사회는 신분제도가 정말 중요하고 엄격해서 부모 중 한쪽이라도 천민이면 자식까지 그 신분을 벗어나기 어려웠죠. 심지어 대를 이어서도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출신 성분 때문에 무시당하거나 비난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시대였어요. 특히 관직에 오르거나 사회활동을 할 때마다 그의 외조모 노비설은 그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정도전이 관직에 나아가려 했을 때 당시 권문세족의 일원인 단양 우씨 가문에서는 그의 외조모가 노비였음을 알고 천안혈통이라며 그를 아주 경멸하고 비난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명문가 출신으로 유교 경전을 익히며 정도전 자신의 능력과 학식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강했을 그에게 이러한 비난과 무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서름으로 남았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분했을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개인적인 아픔과 좌절의 경험들이 그가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도 있다고 외치며 신분차별 없는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게 한 강력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는 단순히 학문적 이상을 쫓는 것을 넘어 자신이 겪었던 불평등과 모순을 몸소 체험하며 백성 중심의 개혁을 더욱 절실하게 갈망했던 것이죠. 그의 비판적 시각과 현실개혁 의지는 이처럼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계와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새 질서의 꿈. 정도전, 이성계, 이 두 거인의 첫 만남은 언제였을까요? 정확히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는 기록마다 조금씩 달라서 확실치 않지만 흥미로운 설로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 기억되는 정몽주가 그들을 서로 소개시켜줬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와요. 만약 이 설이 사실이라면 고려의 미래를 걱정했던 정몽주가 새로운 시대를 열 인물을 찾아 헤매다 두 사람을 연결해 주었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합니다. 어쨌든 1383년 가을, 유배와 유랑생활로 지쳐있던 정도전은 당시 동북면 도지사였던 이성계를 찾아가게 됩니다. 고려 말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어요. 겉으로는 고려 왕조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의로는 권문세족의 수탈과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고 밖으로는 외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아 백성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도전은 더 이상 썩어빠진 고려 왕조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확신했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강력한 리더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만난 이성계는 일반적인 무장과는 달랐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군대가 정말 엄숙하고 질서정연하며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보고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져요. 그는 이성계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훌륭합니다. 이 군대라면 어떤 일인들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정도전의 가슴속에는 이미 썩어빠진 고려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뜨거운 혁명의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는 이성계의 군대에서 단순히 새 왕을 세운다는 단편적인 목표를 넘어 자신이 구상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운다는 원대한 꿈, 즉 유교적 이상국가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기반을 보았던 것이죠. 이성계라는 강력한 무사를 등에 업고 자신의 위대한 정치적, 철학적 비전을 펼쳐나가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예고하는 운명적인 서막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개혁사상, 조선이라는 시스템을 설계하다. 정도전의 핵심 철학은 바로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게 있다는 민본 사상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이성계를 왕위에 올리는 것을 넘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정치 구조를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그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모든 것을 설계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시스템 엔지니어가 거대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세부 사항까지 구현하듯이 말이죠. 그가 편찬한 조선 경국전이라는 책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한마디로 새 국가의 헌법 초안이자 국가 운영 매뉴얼 같은 것이었죠. 이 책에는 국가의 통치 원리, 법과 제도, 관직 체계, 경제, 사회, 군사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책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확립하고 유교적 이상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큽니다. 특히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체제를 구상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생각이었는데요.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재상들이 국정을 이끌고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서 재상들을 임명하고 통치 철학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형태였죠. 오늘날의 내각 책임제나 입헌군유제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파격적인 구상이었답니다. 왕의 독단적인 권력 남용을 막고 어진 재상들의 합리적인 정치를 통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겠다는 그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또한 백성들의 삶과 직결되는 토지개혁을 정말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당시 고려 말 권문세족들이 엄청난 땅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힘들게 농사지어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고 오히려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죠. 정도전은 땅을 국가가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개혁 의지는 비록 권문세족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그의 이상대로 완벽하게 실현되진 않고 과전법이라는 형태로 타협되었지만 그마저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대적인 개혁으로 농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그리고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확립한 것도 그의 작품이에요.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가의 중심 사상이었지만 정도전은 불교가 현실개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유교만이 백성을 위한 도덕적인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해답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라의 중심 사상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정도전은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통해 불교의 폐해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유교적 가치관을 조선 사회에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나아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경복궁을 비롯한 도읍의 모든 것에 설계한 사람도 바로 정도전이랍니다. 새로운 도읍지는 단순히 수도를 옮기는 것을 넘어 새로운 국가의 이상과 비전을 담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울의 아름다운 궁궐과 도시의 근간에 정도전의 치밀한 설계와 이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 아닌가요? 그의 개혁사상은 조선 500년의 기틀을 마련했고 후대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명나라와의 외교 갈등, 그리고 요동정벌의 꿈. 조선 건국 후 정도전은 재상으로서 국정을 이끌며 또 하나의 큰 개혁을 추진했어요. 바로 사병혁파, 즉 개인적으로 거느리던 군대를 없애는 일이었죠. 당시에는 권문세족이나 왕자들까지도 사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지방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국가가 모든 군사력을 통제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통일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이 사병혁파는 예상치 못한 큰 외교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있던 명나라의 홍무제는 정도전의 이러한 움직임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이 군사력을 강화해서 명나라를 공격하려는 준비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안 그래도 정도전은 명나라에 보내는 외교 문서의 문체가 오만하고 무례하다는 이유로
홍무제에게 여러 번 찍혀 있었거든요. 홍무제는 특히 자신의 재위에 대한 정통성에 예민했고 주변국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가차없이 분노를 표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명나라는 정도전을 위험한 인물로 규정하고 그를 잡아오라고 조선에 압박했어요. 명나라의 정도전을 넘기지 않으면 조선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이로 인해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 엄청난 외교 분쟁이 발생했어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명나라 황제 앞에서 정도전은 오히려 더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그는 명나라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대신 오히려 명나라의 수도인 요동을 정벌하겠다는 원대한 계획까지 세울 정도였죠. 요동은 한반도와 인접해 있어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이곳을 점령함으로써 조선의 자주성을 확고히 하고 북방 영토를 확장하려는 대담한 구상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과감한 발상이었어요. 작은 신생 국가가 대제국 명나라에 맞서 선제 공격을 계획하다니요. 그는 정말 배짱 두둑한 혹은 대담하다 못해 무모하기까지 한 사람이었답니다. 이러한 강경책은 일부 왕자들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비극적인 최후, 하지만 역사 속에 살아남은 사상.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한 최고의 공신이었지만 그의 말년은 참으로 비극적이었어요. 이성계의 아들들 사이에서 왕위 계승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도전은 이방원, 훗날 태종과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겪게 돼요. 정도전은 왕권을 견제하고 백성을 위한 합리적인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재상 중심의 정치 체제를 꿈꿨던 반면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며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충돌은 단순히 권력 다툼을 넘어 새나라 조선의 통치 이념과 방향을 둘러싼 근본적인 철학적 대립이었습니다. 특히 신덕황후가 사망한 이후에 정도전이 이성계의 막내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지지하고 사병혁파를 강하게 밀어붙이며 요동정벌 계획까지 추진하면서 이방원 세력의 불만은 극에 달했어요. 이방원에게 사병혁파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지킬 군세력을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요동정벌은 무리한 계획으로 비쳤습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이 왕권을 약화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국정을 농단하려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398년 음력 8월 26일 이방원이 기습적으로 일으킨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방원의 공격은 정말 치밀하게 계획되었지만 정작 정도전은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져요. 조선의 설계자가 자신이 세운 나라에서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그것도 자신이 가장 아끼던 사위나 다름없는 이방원의 손에 생을 마감한 것이죠. 그의 죽음으로 인해 정도전이 꿈꿨던 재상 중심의 정치 구상은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어요. 태종 이방원은 죽이 후 정도전의 흔적을 지우려 했고 조선 왕조 내 정도전은 역적 또는 간신으로 평가받았죠. 특히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높이 평가하는 살인파가 집권하면서 정도전은 규주, 즉 고려를 등진 자여 더욱 폄하되고 비판받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오랜 시간 동안 그림자 속에 갇혀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의 사상과 제도는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재상 중심의 정치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조선 경국전은 조선의 법과 제도의 초석이 되었고 이후 경국대전으로 이어져 조선 500년의 통치 근간을 제공했습니다. 한양도읍 설계나 유교 통치 이념 확립 등은 조선 사회를 지탱하는 굳건한 기둥이 되었으니까요. 태종 이방원도 결국 정도전이 설계한 틀 안에서 조선을 통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랜 세월이 흘러 조선 말 고종시대에 이르러서야 경복궁 중건을 계기로 정도전의 업적이 재평가되어 공식적으로 복권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부터는 학술적인 재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현대는 그를 단순한 영모가가 아닌 격동의 시대의 새로운 국가를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려 했던 위대한 사상가이자 개혁가로 재조명하고 있어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를 조선의 시스템 엔지니어 또는 조선 건국의 마스터 플래너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의 이념 없는 권력은 폭력이고 제도 없는 이상은 환상이다라는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지 않나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혼란 속에서도 명확한 비전과 제도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했던 정도전. 그는 비록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의 사상과 꿈은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살아남아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역사 속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정도전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의 사상, 그리고 그를 둘러싼 역사적 평가의 변화까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그의 개혁 정신과 백성을 위한 꿈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식 도슨트 빅TPI였습니다.